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참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없이 오르내리는 가격 변동성이죠. 오늘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기술적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미국 달러처럼 가치가 안정적일 수 있다면, 와, 이건 정말 암호화폐 세계의 성배를 찾는 것과 같은 이야기겠죠? 과연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죠. 기술은 최첨단으로 쓰되 가장 큰 단점이었던 가격 변동성은 없애보자, 이런 시도인 거예요. 여기서 고정, 그러니까 패깅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건 우리 코인 1개의 가치를 항상 1달러에 딱 맞춰놓겠습니다 하는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대체 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까요? 이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 바로 그 안정성이라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문제는 역시 이거죠. 변동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만 원 주고 사 마신 커피가 내일은 2만 원이 되거나 모레는 5천 원이 될 수 있다면 아무도 그걸 돈으로 쓰려고 하지 않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암호화폐를 그냥 사고 파는 투기 자산을 넘어서 진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트레이더들한테는 잠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고요. 해외로 돈 보낼 때 비싼 수수료를 확 줄여주기도 하죠. 더 대단한 건 자국 화폐 가치가 막 폭락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생명줄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인도적 지원을 보내는 통로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코인이 아니라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정성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처럼 실제 달러 같은 자산을 쌓아두고 그만큼만 코인을 발행해서 1대1 가치를 보장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와, 이건 정말 대담한 시도인데, 담보 없이 오직 코딩과 알고리즘만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1달러 가치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의 밝고 희망찬 면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빛 뒤에 숨겨진 아주 어두운 그림자, 그 위험과 끔찍했던 실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조금 긴장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이름이 안정적인 코인인데, 만약 그게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이 바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극적인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테라, 루나의 죽음의 소용돌이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안정성을 지키려고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달러 밑으로 살짝 흔들리자 시스템이 이걸 막겠다고 자매 코인인 루나를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루나의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고, 결국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두 코인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는,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린 거죠. 완벽해 보였던 알고리즘이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린 업계 전체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5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60조 원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 일주일 만에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당시의 충격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죠. 근데 위험이 알고리즘 코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실제 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스테이블 코인에게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당신들 금고에 넣어뒀다는 그 돈 진짜로 거기 있긴 한 겁니까?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규제 당국한테 담보금이 부족했다고 지적받고 허위 진술로 벌금까지 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대로 된 독립감사를 단 한 번도 완료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러니 진짜 돈이 있긴 한 거냐는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니까 각국 정부도 더 이상 팔짱만 끼고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두고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어요. 바로 규제와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이죠. 여기서 미래화폐 전쟁의 핵심 대결 구도가 딱 드러납니다. 바로 민간 기업이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과 국가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디지털 화폐 CBDC의 대결이에요.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를 담보로 하는 거고 CBDC는 국가 자체를 담보로 하는 거죠.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M0, M2 같은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히 비유하자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현금 그 자체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회사의 상품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제 전 세계는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규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 일본, 홍콩, 주요국들 모두가 저마다의 규칙을 서둘러 만들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부가 직접 만든 CBDC로 시장의 주도권을 꽉 잡으려는 거죠.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라는 꿈, 이건 여전히 너무나 매력적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테라의 붕괴와 테더를 둘러싼 의심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과연 이 혁신적인 시도가 미래금융의 굳건한 기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같은 그냥 위험한 실험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만들어질 규제와 그리고 기술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